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동으로 인한 이점이 되는 겁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증가. 이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그 HDL이라고 표현을 해요. HDL. 그래서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의 약자인데, 입자가 작은 얘네들이 혈관을 막 청소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입자가 큰 콜레스테롤인 거고, 얘네가 혈관 벽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혈액순환이 되겠죠. 피가 이렇게 돌겠죠. 근데 이게 큰 입자인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애고, HDL 콜레스테롤은 입자가 작은 애들인데, 이렇게 조만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러한 혈관 벽을 청소해주고 혈액을 더 원활하게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HDL은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애들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애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HDL은 좋은 애들, LDL은 나쁜 애들. 이해되셨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키가 큰 하이한 거 H, 키가 큰 하이한 애는 좋은 애, LDL, 로우. 키가 작은 애들, 루저, 나쁜 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키가 큰 애는 좋은 애, 키가 작은 애는 나쁜 애. 이렇게. 그리고 주식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놨죠? HDL, 좋은 애, 상승하는 거, 하이. LDL, 나쁜 애, 키가 작은 애죠? 로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보실게요. 허리를 뒤로 젖혀서 과신전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노인이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허리를 너무 이렇게 뒤로 익스텐션 시키면은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약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노인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골다공증 노인이면 완전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체중 부하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중 걷기, 수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 그렇죠. 물 안에서 하는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운동들 굉장히 좋죠. 관절에 무리도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죠. 근력 수준에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을 실시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력 수준에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저항성 근력 운동을 한다. 그래야 골다공증에 대한 게 조금 유지되거나 좋아질 수 있겠죠. 골다공증 노인에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평형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저하되어 있으면, 만약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쉽게 골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뼈가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다공증 노인에게는 골밀도 증가를 위한
체중 지지 운동이 권장이 된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골다공증 노인에게도 이제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게끔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러한 운동이 권장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진짜 정말 그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그러한 노인한테는 너무 과도한 부하를 이용한 운동이라든가 최대 근력 검사 같은 거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상식선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증강 훈련 어떤 게 있냐? 무게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하기. 그쵸? 이제 근감소증 말 그대로 근육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있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거, 스쿼트 동작 같은 거를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1층에 내려가서 계단으로다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 나 혼자 산다에 어떤 연예인 나와서 계단 걸어 올라가는 운동 했었던 거, 물통 딱 들고 내려가갖고 그 운동 반복했던 거 살짝 지나가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노인분들도 그 정도 운동은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다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계단 오르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가는 거는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거는 아닙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만 좋은 운동으로 보시면 돼요. 노인이 장기간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 보시면, 체구성 개선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체 구성에 대한 개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단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익숙해지셔야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 구성에 대한 개선을 의미한다. 근데 그건 곧 뭐예요? 근력과 제지방량의 증가 및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신체에 대한 그 구성 성분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진다, 좋아지게 바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제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뼈, 그리고 근육, 수분, 그러니까 즉 혈액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지방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체지방을 뺀 나머지 것들을 제지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지방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체지방량에 대한 감소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골밀도 증가, 골다공증의 예방 및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골절에 대한 위험성이 저하된다. 즉 이제 뼈가 그 뼈에 대한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뼈에 그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골다공증 있죠. 그러한 부분이 그 예방이 되거나 이제 더 좋아지는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골절, 부러지는 거 있죠. 뼈가 부러지는 거. 이게 골절이죠. 그런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혈관 기능 향상, 심장과 혈관 기능에 대한 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죠. 혈압 및 뇌졸중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저하된다. 그렇죠? 혈압도 결국에는 심장 관련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뇌졸중은 말 그대로 이제 뇌 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이제 그 아주 좀 심각한 그러한 중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상동맥 질환은 결국 이것도 그 심장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덜 하게 되는 거죠. 혈행이 더 원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더 저하된다라는 거죠.
혈당 대사 기능이 향상이 된다. 혈당에 대한 그 당 내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당에 대한 내성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다. 인슐린이 민감성이라는 게 향상되면 좋은 거라 그랬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향상될수록 좋은 거고, 인슐린 저항성은 향상될수록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제가 계속 많이 이렇게 좀 강조하다시피 단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풀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내용,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에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러한 있어 보이는 단어들, 이러한 뭐 말하자면 좀 어려운 그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쉽게 풀어서 한글로, 한국말로 다 풀어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관절통에 대한 감소. 체간 근육과 하지 근육 및 근력 증가로 통증이 감소한다. 통증은 뭐예요? 아픈 거죠. 그리고 체간 근육은 뭐예요? 체간, 몸 체자. 그러니까 상체, 이 몸통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체간 근육 하면 뭐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이 한글이 사실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유추하거나 이렇게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지 근육 뭐예요? 아래쪽의 근육이죠. 하체 근육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체 근육과 하체 근육의 그 근력 증가로 통증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혈중 지질 개선 좋아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혈중 그 혈액 속에서의 그 지질 개선, 그러니까 그 지방층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 혈중 지질 농도가 개선이 된다. 말 그대로예요. 콜레스테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이제 개선이 되고 중성지방, 안 좋은 지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fat, 지방을 중성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농도가 개선이 된다. 좋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낙상 위험 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 지침.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과 같은 행동 전략을 활용한다. 발끝 서기와 같은 자세 유지 근육 운동을 권장한다. 그렇죠. 이제 낙상 위험 노인이니까 이러한 자세 유지 근육들에 대한 운동을 실시해 주면 훨씬 더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저강도 운동에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죠. 당연하죠. 신경근 운동과 함께 평형성 운동도 권장한다. 그렇죠. 이제 신경근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고유감각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NF 스트레칭 같은 거 있죠. 프로프리오셉티브 네오로머스큐어로 페이실립테이션의 약자 PNF 스트레칭. 뭐 책마다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고유감각 수용체 신경근 촉진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또 나올 거예요. 낙상 방지를 위한 자세 안정성 확보 방법은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 그쵸? 운동역학에서도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저변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다뤘었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발목 가동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칭. 발목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목 가동성에 대한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